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됐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신호 위반, 음주운전,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들이 경합된 산재 사고들이 다수 발생했을 것이고 이것을 산재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이 산업재해를 겪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이해하고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법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하여 모든 사업장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2조를 통해 적용 제외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이 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정액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로는 먼저 요양급여가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장애급여는 업무상 재해 치유 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는 1급에서 14급을 나눠집니다. 간병급여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무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원직장 복귀 촉진을 위한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재해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으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업무 수행성이 없는 직업병이 등장하면서 반드시 업무 수행성을 전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 수행성과 관련하여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관리란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상 사업주의 일부 지시를 위반하거나 작업에서 일부 법규에 반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기인성은 결국 당해 업무상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즉 통상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속됩니다. 업무 기인성의 주요한 요소인 인과관계는 그 정도와 입증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정도는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 추단되는 법인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은 근로자 사망이 분명하게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작업장애,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 이탈, 자해 또는 사적 행위로 발생한 재해, 업무 수행과 무관한 질병의 자연 발생, 휴가, 휴식 또는 집단 농성 중 발생한 재해, 개인 소유 자가용의 출퇴근 중의 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본래의 업무, 합리적 행위, 필요 행위, 긴급 행위,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기타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 사고의 경우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하자, 즉 사용자의 소유권 내에 있는 시설물이나 시설물 등의 유지, 수선, 운용, 보관 시 과정상의 흥결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와 사상, 즉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사실적,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의나 재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구조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행사 중의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며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행사 중의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역시 인정됩니다.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역시 행사 중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사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의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라 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출퇴근 재해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에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역시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역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입니다.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 분류의 세 분류에 따른 택배 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혹은 퀵서비스 업자가 수행하는 배송 업무는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의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의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신체 부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 중지에는 사업주가 하는 작업 중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재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재해를 발생시킨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재해자를 구출합니다. 재해자를 구출한 뒤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이때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 및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해 알아보자면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때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기록 보존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부석,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3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 활동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해 요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해 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 원인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 대책의 수립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재해 요인 도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해 요인 파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도출하며
물적 요인부터 파악합니다. 물적 요인에는 끼임 재해, 떨어짐 재해, 넘어짐 재해, 기타 재해가 있습니다. 인적 요인으로는 안전수칙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작업 중 무리한 동작 및 불필요한 행위,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의 작업 방법, 자격 필요 업무의 자격 보유자 배치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관리적 요인으로는 근로자 정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실시 상태, 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상태,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상태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재해 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오늘의 안전수칙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완료하면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여 현업에서 사용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으셨나요? 안전일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세요.